반갑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취준 유튜버 PB런덕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상반기 시즌 굉장히 바쁘고 마음이 무거울 텐데 여러분 이 고비만 넘기면 달콤한 취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CJ 올리브영의 자소서 항목 해설입니다. 자, 문항을 보신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은 항목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산업이나 기업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접근조차 할 수 없을 만한 문항이고요. 사실 제가 드리는 어떤 팁보다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의 설명은 줄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틀을 잡아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이 직무나 회사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면 자신 있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에서 묻고 있는 건 지원 동기이죠. 여러분이 올리브영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올리브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로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세 번째 입사 후 포부를 포함하라.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천자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묻는 질문이 3개라는 점이죠. 그래서 답도 3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놓치고 누락하고 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서대로 보면 올리브영이 안 되는 이유, 당연히 기업 분석이 되어야 쓸 수 있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로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역시 직무 분석이 되어 있어야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본인이 입사 후 이루고 싶은 포부를 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회사에 와서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고 싶은지, 어떤 성과를 창출, 달성, 투자, 안정화, 이끌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동기 내에 입사 후 포부가 또 나왔네 라고 해서 부담스러워 하실 것이 아니고, 지원 동기에서는 어차피 입사 후 포부를 함께 풀어줘야 진짜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착각하시는 것이 저는 회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회사가 너무 좋아서 라고만 쓰시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원하는 지원 동기라는 것은 내가 가져왔던 뚜렷한 어떤 직업 가치관 혹은 직무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 그것을 가지고 명쾌하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왔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현해낼 수 있다. 혹은 나는 그런 잠재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이, 이 직무가 단순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나 이 직무 내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이 방향으로 쓰셔야 올바른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단락 구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단락을 3개로 구분해야 하는가? 일단 3개로 구분해도 됩니다. 이게 명쾌하게 올리브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와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한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이 직무 지원 동기라는 것은 결이 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도 되고요. 이 2가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직무에 대해서 뚜렷한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이 분야 내에서 내게 가장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 바로 올리브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써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저는 이 직무를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계속해서 갖춰왔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곳이 올리브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단락 안에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같이 써 내려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써 내려가시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입사 후 포부를 써 주시는데, 이 입사 후 포부에는 구체성이 핵심이다. 구체성이 곧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직무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 혹은 산업 분석이
잘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껏 드러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 내에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웬만하면 정량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사업 영역 혹은 상품 카테고리, 이런 부분들을 적시해서 이 부분 내에서만큼은 전문성을 인정받을 것이고 어떠한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내겠다, 이런 당당함이 느껴지는 포부를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하고 구구절절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너무 벅차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청사진,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비전이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그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보완 계획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성장 계획을 나는 구체적으로 세워왔고 그것들을 한 단계씩 밟아 나가겠다. 이론적이라면 어떤 부분, 그리고 실제 경험상으로는 어떤 부분, 혹은 단기 목표, 그리고 중장기 목표로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입사업 포부를 처음 작성하시면 뭐 1년, 3년, 7년,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연차별로 내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1년 차가 수행하는 업무랑 3년 차가 수행하는 업무, 또 5년 차가 수행하는 업무랑 7년 차가 수행하는 업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단기와 중장기, 혹은 실무자와 관리자, 혹은 연차로 굳이 구분하고 싶다면 10년 내외 정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10년 내에는 어떤 업무, 10년 이외에 10년 이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해 주시는 것도 흐름상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항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플로우대로 작성하시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목 가겠습니다. 지원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과 도전을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항목이죠. 역시 천자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무 분석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야 되는 항목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직무 분석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 정보는 물론이고 뭐 유튜브나 혹은 실질적으로 현직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등 닥치는 대로 직무를 파고들어 보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현직자를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해보고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실 직무 안내가 CJ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하나씩 좀 정독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역량을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할 것이냐, 결국은 내가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역량 위주로 필요 역량을 밝히시는 태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어떤 걸 대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야만 한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어떤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기발함이나 여러분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묻는 게 아닌 만큼 상식적이고 직무 담당자가 보았을 때 누가 보더라도 납득 가능할 만한 역량이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밝혀놓고 이 역량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연히 달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께서 하셨던 역량에 대한 준비 노력을 구구절절하게 써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분량이 천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역량을 하나만 쓰실 것이 아니라 저라면 2개 이상을 작성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너무 욕심을 내고 저는 뭐 3개 이상의 역량을 다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항 속에서 묻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도 역량을 3개 이상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작 그 경험을 써 내려가시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또는 맥시멈 2가지의 역량을 고르시는 것, 요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이 JD를 절대 베껴 오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만의 재해석,
이 반드시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소제목으로 역량을 통한 어떤 성과 달성에 대한 기대감 혹은 강점 발휘로 이룬 나만의 성과,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달아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다. 이걸 바로 던지셔야겠죠. 두 가지 첫 문장에는 이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작성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거티브 방식과 파지티브 방식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만약 이런 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결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달성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네거티브한 방식이고요. 자, 파지티브한 방식은요. 이런 역량이 있어야만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달성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유를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과거 경험 중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온 과정을 써주셔야겠죠. 그런데 그 노력과 도전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장애물, 어려움, 난관.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해냈던 과정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나 노력해본 사람입니다를 드러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경험 중에서 해당 역량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은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주시고요. 당시 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배경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장애물이나 난관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또 한 번 저만이 드릴 수 있는 꿀팁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뭐냐면 내가 그런 장애물이나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해내기로 마음먹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다. 그런 이유나 명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주면 좋다. 그래야 읽는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해냈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역량을 통해서 앞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내가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제는 무엇이고요. 저는 직무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 혹은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쓰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순서로 써주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 가볼게요. 자,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에 따라서 두 파트로 좀 나눠지죠.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 2021년 대한민국 헬스 앤 뷰티 트렌드를 한 단어로 정의하고, 상당히 어렵죠? 자, 본인이 올리브영 MD라면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카테고리 또는 상품을 도입하고 싶은지 설명해 달라. 그리고 본인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자신의 강점과 연결지어 설명하라고 8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것, 그것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것들이 사실상 CJ의 홈페이지만 가보셔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0년 11월 25일에 CJ 올리브영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을 트렌드 격변의 한 해로서 정리하면서 결산 키워드로 MOVING, moving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해서 선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2021년도에도 트렌드로서 자리매김한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여러분만의 단어로 조금은 각색해서 써보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20년 CJ 올리브영의 결산 키워드라는 식으로 검색만 해보셔도 아마 보도자료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만의 지금 소비 트렌드를 보아하니 이것을 정리하는 한마디는 무엇이겠다. 이것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쓰게 된다면 차별화 카테고리를 통해 트렌드를 선도해 가겠다. 혹은 차별화 카테고리를 통한 트렌드 선도, 이런 정도로 소제목을 써주시고, 첫 번째로 헬스 앤 뷰티 트렌드를 정의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밝혀주셔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개념적인 설명이든 나름대로의 정의를 재해석한 내용이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어떤 트렌드를 쫓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라는 주장까지 같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본인이 생각하신 차별화되는 카테고리 또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자신 있게 주장하시고요. 네 번째로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최소 2가지 이상 팩트 위주로, 그리고 팩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대 효과까지 함께 드러내시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논리적인 서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40대 중년 이상의 어떤 남성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40대 남성들의 어떤 그 기초 화장품을 찾는 비율이나 그리고 이런 탄력, 주름을 없애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CJ 올리브영에서 노력한다면 이 시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대 효과죠. 이런 등등의 주장과 근거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올리브영이 나아가야 될 청사진, 궁극적인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제시하시고 직무 담당자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이며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있다. 이 시장을 어떻게 선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견인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올리브영은 글로벌 넘버원 H&B, 헬스앤뷰티죠. 옴니채널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리브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자신의 강점과 연관지어 설명해 달라. 그래서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항목이랑 이 항목이 그렇게 결이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H&B 옴니채널 브랜드로 변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식으로 곧바로 넘어가자면 소제목에 올리브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실 수도 있겠죠. 혹은 본인의 역할 수행을 통한 올리브영의 성과,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올리브영이 글로벌 넘버원 H&B 옴니채널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공감하고 있다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뇌피셜이 아니라 팩트 위주로 써주셔야겠죠. 최근의 현상. 그래서 옴니채널 브랜드로 진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켜보고 있어. 관심을 가져왔어.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21년 올리브영의 방향성에 대한 기회 요소 그리고 위험 요소를 써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드러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야 됩니다.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올리브영이 노력하고 있고 어떤 소비 트렌드를 내가 잘 봤더니 분석해 봤더니 여기에는 분명한 이런 기회 요소도 있고요. 또 반대급부로 이러한 부분들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위험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작성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기회 요소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나 비전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저의 직무 전문성을 발휘하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요소나 위험 요소 뭘 고르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여러분의 강점과 연관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무와 상당히 유사성이 깊은 것, 연관성이 높을 만한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강점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기회 요소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시고 반대급부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이런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역시도 직무 연관성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기회 요소에 따라 내가 직무 담당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며 나는 이런 강점을 가졌으므로 기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 요소에 대해서 강점,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 강점 발휘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분량이 오버된다 싶으시면 기회 요소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이것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위험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라는 논리를 먼저 펼치시고 마지막 문단에 그래서 내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데 저의 직무 강점을 대입한다면 업무 수행 중에 발휘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기회 요소는 살리고 위험 요소는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나가신다면 사실 작성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수월하게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CJ 올리브영의 자소서 항목 해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항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CJ 올리브영의 사업 영역, 그리고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 정보, 그 밖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어떤 소비 트렌드, CJ 올리브영의 새로운 사업 구축 계획, 이런 부분만 잘 파악해 내신다면 절대 어렵지 않게 작성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CJ 올리브영 가자라고 외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